일단 그 상업정보 문제풀이반, 컴일반만 이제 모아서 할 텐데, 일단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그냥 여기 포함된 거는 우리 이제 상업정보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우리가 이제 봤던 거 이전 거 있죠. 2008년부터 해서 아마 2002년도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다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고시라든지 아니면은 정보컴퓨터 쪽에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이제 추가해서 좀 변형을 했죠. 좀 변형해가지고 너무 이제 어렵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 한번 풀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범위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범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정답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그죠? 지금 모의고사 1회 1번에 나번 같은 무결성만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밀성이나 아니면 가용성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쓰게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이랑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모의고사는 제가 총 12개 정도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6개 정도 보고 7회까지 지금 수록을 했는데, 7회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풀어갖고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그거 본 다음에 나머지 프린트물 해서 문제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서 풀어보고서 같이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상업정보에 나왔던 문제, 2008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문제 중에 좀 좋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래서 가나 다라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각각 써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동일한 키로, 동일한 키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럼 대칭키예요.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암호 시스템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뒤에도 이제 거기에 대한 공개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대칭키 알고리즘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대칭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암호화키와 복호화키 같다 보니까 암호화키를 복호화하는 쪽으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이제 키를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키가 유출되면은 원래 암호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방지해서 만든 게 이제 비대칭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이제 대칭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칭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답을 쓸 때는 대칭키를 쓰겠지만,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키라든지, 공통키, 아니면 이제 비밀키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용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일단은 이게 다 대칭키다, 대칭키랑 똑같은 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관용키 암호 시스템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게 대칭키다 이런 거 아셔야 되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이걸 아는 게 더 편하죠. 비대칭키가 공개키죠. 공개키 암호 시스템 이런 말을 써요. 요거밖에 안 써요. 이거밖에.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도 요 내용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다 대칭키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건 없고 이제 암호화 키와, 그죠? 암호화 키하고 그다음에 복호화 키가 서로 같은 게 대칭키가 되고, 요게 이제 서로 틀린 게 이제 비대칭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종류가 지금도 이제 DES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알고리즘이다. 이것은 암호화와 복호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평문을 암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면에서는 차이점을 본다면 대칭키가 훨씬 빨라요. 비대칭키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대칭키는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가 알고리즘까지 보지는 않지만 그냥 자리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얘한테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자리 바꿈인데,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전치나 치환이라고 하거든요. 치환. 전치나 치환이라든지 XOR밖에 안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쓴 알고리즘이.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고, 비대칭키는 이제 수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알고리즘을 형성하기 때문에, 또 이제 키가 길어요. 얘는 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아무래도 더 늦다라 보시면 되고, 수학적 이론을 쓰는 건 이제 보통 소인수분의 어려움이라든지 인수분의 어려움, 아니면 이산대수 쪽 문제를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산대수의 이제 어려움을 갖다가 보통 푼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키만 본다면 얘는 키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얘가 키가 훨씬 더 짧죠. 일단은. 그래서 뭐냐 키 길이 한번 적는다면은 키 길이가 대칭 키가 보통 128에서 256 비트예요. 비트. 그죠? 비트만큼 길이고 비대칭 키는 1024 정도로 들어가요. 1024에서 2048 정도 비트. 이 정도. 그냥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얘가 길다 정도로만 느끼시면 돼요. 일단은. 그죠? 얘가 키가 훨씬 더 길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예제가 뭐 몇 가지만 본다면은 대칭 키에서 이제 많이 썼던 방식은 DES를 많이 썼었고 지금 나와 있죠. 거기. DES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DES이다. 근데 2008년도니까 이게 이제 DES가 널리 쓰였다는 말을 하는 거고 이때도 사실은 이제 보안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게 DS 3개 합친 거예요. 트리플 DS 라든지 AES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칭키 알고리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키 알고리즘은 뭐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RSA. 그죠? 요건 하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런 걸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쓰라고 나오진 않을 텐데 이건 워낙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장 요런 것들을 하나씩 써라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번은 대칭키 암호 시스템 쓰시면 되겠죠. 대칭키 암호 시스템 아니면은 그냥 대칭키 알고리즘 써도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 쓰는 구조가 얘는 페이스텔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뭐 모르셔도 돼요. 이건 SPN 구조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이 구조를 뜯어보면 다 저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전치 치환, 그러니까 자리 바꿈과 XOR만 들어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는 이제 대칭키 암호 시스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나번에 보시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나 메시지가 불법적으로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불법적으로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못하게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한마디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고치는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 그죠? 그게 무결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앞에서도 우리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정보보호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정보보호를 하는 목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나온 뭐 무결성도 들어가고, 그죠?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 그 다음에 기밀성, 인증, 그 다음에 부인방지. 부인방지는 뭐예요? 부인방지, 다른 건 뭐 어렵지 않죠. 부인방지는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내고서 안 보냈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그게 부인방지. 보통 이제 인증을 하면은, 이걸 이제 할 수 있겠죠. 보통 묶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쪽 부분보다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책임 추적성 해서 어카운터빌리티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임 추적성 나오면 이건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 굉장히 어렵게 많이 써 있어서 어렵게 보시는데 이거는 로깅이에요. 로깅이 뭐냐면 로그 기록. 로그인이랑 틀린 거예요. 로깅은 로그 기록을 보는 거죠. 로그.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록을 쭉 해놔야지만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역추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로그인과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로그인.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요 세 부분이죠.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보호의 3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무결성이 지금 문제로 나왔는데 무결성은 뭐예요? 인가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데이터가 변경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무결성에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게 해시 함수를 써요. 해시 함수. 지금 이제 그 정보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보고 있는 상업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보보호 쪽에 문제가 나오면은 암호 쪽에 국한해서 좀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파이어월 해가지고 방화벽도 넣고 뭐 SET도 SET는 또 나올 애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죠? SET 또 나올 애는 아니고 방화벽 같은 건 또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여기 이제 많이 국한되기 때문에 해시 함수도 간단하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시 함수. 그죠? 해시 함수. 그래서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쓰게 되는 도구가 해시 함수고
근데 가용성은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서버를 써야 되는데, 그때 못 쓰면 안 된다. 써야 된다. 그래서 보통 가용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건 중요하죠. 이건 나올 수 있어요. 도스라고 하죠. 도스 공격. 그죠? 서비스 거부 공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거 설명 몇 가지 이제 종류를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종류 몇 가지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스라는 애는 일단 컴퓨터 쪽에서는 정보보호 쪽에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1순위에 해당되는 애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임용 쪽에서는 약간 암호 쪽에 좀 국한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정보 컴퓨터 쪽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공부하면은 보통 이제 학부에서 프로자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거든요. 근데 프로자닌 사람이 쓴 책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통신 쪽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책도 냈냐면 암호 쪽도 냈어요. 그러니까 통신과 암호를 접목시켜서 책을 낸 게 있는데 그쪽에서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정보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이쪽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 쪽을 한마디로 그쪽을 많이 내는데 수준을 높게 이제 문제를 내진 않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정보 보호 쪽에 본다면은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건 얘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설명 쭉 써놓은 다음에 도스를 이제 정답으로 쓰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기술고시나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그 면접에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면접에서 이제 기술적인 걸 물어볼 때 1순위가 이거였어요. 항상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도스.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뭐 신플로딩이라는 거 있고, 종류만 한번 잘 봐보세요. 예전에 이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랜드 어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머프 있고, 뭐 등등.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밀성은 이제 뭐예요? 내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막는 게, 그죠? 기밀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은. 보안에서 사실은 기밀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안을 만든 거죠, 사실은. 정보 보호라는 걸 만든 것이고, 그래서 기밀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암호죠, 암호. 네가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게 하겠다, 그죠? 암호라든지, 아니면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만 보게 만드는 접근 통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쭉 설명한 다음에 기밀성을 지킬 수 있는 요소 써라 그러면 암호화하고 접근 통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뭐 한 가지 이상 써라 그러면 둘 다 쓰시면 되고, 하나만 써라 그러면 요거 쓰시면 돼요. 그냥 요거. 그죠? 암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보보호의 3대 목표를 쓰시오. 그럼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3개. 그죠? 이런 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일단. 그죠? 그래서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무결성이 하나 지금 출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원은 이건 뭐 또 나올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과 같은 공개된 네트워크 상에서 좀 더 안전한 지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예요. 전자상거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사죠. 비자하고 마스터사에서 공동으로 만든 하나의 알고리즘을 갖다가, 프로토콜을 갖다가 우리는 SET라고 그래요. SET.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여기다 왜 넣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뚱맞은 문제인데, SET라고 쓰시면 되고, 정보 보안에 관하여 제정된 표준안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쳐놓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신용카드 기반의 안전한 전자결제 과정을 위해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같이 공동으로 만든 거예요. 공동으로. 그죠?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전자상거래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시큐어겠죠. 시큐어. 그죠? 시큐어 뭐 일렉트로닉, 뭐 이거는 뭐 프로토콜 쪽에 해당되는 용어일 텐데 뭐 별로 상관없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자 메일 쪽, 그러니까 이메일이죠, 이메일. 그죠? 이메일 쪽 보안과 관련된 것 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PGP라는 것을 하나만 써놓으세요. PGP. 요건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 여기저기. 요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나오는 건데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넣었고, 이게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쭉 나오니까 어떤 게 나올 거냐면은
필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메일 보안에도 이제 PEM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돈을 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메일 주고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 다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메일 보안에서는 실제 이걸 쓰고 이건 무료고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그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91년도에 PGP를 만들었는데 이걸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을 공개했다가 구속도 되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90년도 초에는 미국에서는 알고리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다 군사 기밀로 취급을 했거든요. 공개를 하면 무조건 구속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됐다가 이제 풀려나죠, 나중에. 그래서 요건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메일 보안 쪽, 필 짐머만 이런 사람 이름 나오면은 요거 쓰시면 돼요. PGP 그냥. 그죠? 그래서 이메일 보안과 관련된, 전자 메일 보안과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SNTP는 보안과는 관련 없어요. SNTP란 그거는 그냥 이메일 주고받는 애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이메일 보안이잖아요. 이메일 통신 보안 쪽이고, 이건 보안 쪽. 그래서 PEM이나 PGP나 PEM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쪽이고, SMTP라든지, 뭐 POP3라든지, 뭐 IMAP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냥 메일 통신에 필요한 거. 메일 통신. 보안은 아니에요, 이건. 그죠? 그냥 메일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메일 서버가 있을 거 아니야? 메일 서버로 보내는 거, 받는 거. 그 프로토콜.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 쪽에 보안 쪽에서 나올 애는 아니에요, 이거는. 보안 쪽에서 나올 애는. 이건 일반적인 그냥 메일 통신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안 쪽에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PM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라는 좀 중요하죠. 라는 회사의 조직 내부의 외부 인터넷 경계의 라우터나 외부 인터넷 경계예요. 경계라는 말은 외부하고 내부 이제 들어오는 그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부 이제 네트워크가 있고 우리 회사나 이제 학교 네트워크가 있고, 근데 외부 이제 인터넷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선이 있을 거고, 보통 여기다가 이제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 만들어 놓고, 라우터나 게이트웨이가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구축을 해놓고, 일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쉽게 말하면 필터링 하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거와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인도에도 개인 방화벽이 있어요. 개인 방화벽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길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도메인만 쭉 작성해 놓으면은 그 사이트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패킷 필터링, 이 필터를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 리스트가 있고 블랙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리스트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만 적어 놓는 거고, 그죠? 화이트 리스트는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적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우리가 쓸 때는. 이게 편할까요? 이게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안성은 높은데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내가 인터넷을 쓰는데 여러분들 사이트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여기 바로 가기 눌러서 들어가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화이트 리스트를 쓰면은 내가 들어가야 될 사이트를 5개만 정한 거예요. 1, 2, 3, 4, 5번. 뭐 네이버, 다음, 뭐 야후 뭐 이런 것만 정해 놓은 거예요. 요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만. 이게 화이트 리스트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건 정해 놓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학교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놓지 않았다면은 접속이 안 돼요. 아예. 적어 놓은 것만 되는 거예요. 적어 놓은 것만. 반대로 블랙 리스트는 뭐예요? 내가 전에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만 쭉 적어 놓고 여기에 접속되려고 그러면 접속을 막아주고 다른 데는 다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쓰는 건 이게 더 편해요. 사실은. 쓰는 건 더 편한데 보안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높겠죠. 근데 이건 뭐가 높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많이 못 쓰는 게 오탐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이트가 아닌데도 막아주죠, 사실은.
그죠? 잘못된 사이트 아닌데도 내가 화이트리스트에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막아버리는 거 한마디로. 그죠?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인 방합이 보통 요걸로 많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니까 쓰다 보면. 근데 만약에 쓰게 되면 굉장히 보안성이 높아지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건 이거예요, 블랙리스트.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을 쭉 적어놓고 IP를 쭉 적어놓고 그 패킷이 그걸 달고 들어오면은 걔네들을 막아버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는 거예요? 패킷 필터링에서 유입되는 거와 차단되는 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화벽이다라고 보십니다. 파이어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한 거죠. 라번에 조직 내부와 외부 인터넷 경계에 라우터나 응용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해서 모든 정보의 흐름이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건 이제 패킷이 지나가는 거니까 패킷 필터링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용자들의 접근이나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내 외부의 경계선에서 뭐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를 이제 합당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화벽을 갖다가 파이어월을 갖다가 다른 말로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해요. 써놓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정답을 쓰실 때는 그냥 파이어월을 쓴다든지 방화벽 한글로 쓰면은 아마 맞게 이제 인정이 될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방화벽보다는 IDS라는 걸 좀 더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IDS 잠깐 본다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방화벽이 여기 쳐져 있으면은, 그 앞쪽에다가 IDS를 걸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네트워크에서. 그죠? 그래서 IDS 같은 경우 뭐라는 거냐면은 얘는 이게 인트루전이에요. 침입, 디텍션이요. 침입 탐지 시스템이야. 그래서 아마 이제 IDS에 대해서 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IDS가 침입 탐지 시스템이다. 차단하는 게 아니라 탐지하는 거죠. 탐지. 그래서 얘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얘는 직접적인 차단을 하는데 얘는 주 목적이 탐지고요. 차단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차단은 사실은 소극적 차단이에요. 소극적.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흘러가는 걸 갖다가 얘는 조사를 해요. 원래 있던 DB랑 지금 들어온 걸 비교해서 이게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교해서, 그러니까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있는 게 이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탐지를 하고 막는 건 아니고 그냥 보고를 해요. 보고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 운영자에게 메일 보내줘요. 뭔가 이상한 게 탐지됐다. 메일 보내주면은 운영자가 와서 이제 뭐 차단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소극적 차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탐지예요. 탐지. 근데 이건 이제 탐지할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물어보는 걸 우리가 답으로 쓰는 건 나오지 않을 거고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IDS를 정답으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 써놓는 문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용 탐지라는 게 있고 이상 탐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제 나올 거고, 그게 뭐냐면은, 지금 들어오는 거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지 아니면 나쁜 건지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패턴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이게 들어있어야지만 지금 들어온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용 탐지는 뭘 넣어놓은 거냐면은, 해킹 패턴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해킹 패턴을 넣어놔서, 지금 들어온 게 해킹 패턴이면은 탐지를 하는 거고, 이상 탐지는 정상 패턴을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정상 패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상 탐지를 쓰지 못해요. 상용 제품에서는 이건 쓰지 못하고. 왜냐면 오탐률이 너무 높으니까. 마치 아까 화이트리스트 쓴 거랑 똑같아요, 이상 탐지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오용 탐지를 쓰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물어보진 않고, 이런 걸 쭉 써놓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IDS가 되는 거고, 방화벽은 이런 말 절대 안 나와요. 오용 탐지, 이상 탐지 이런 말 절대 안 나와요. 방화벽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은, 이거 뭐 똑같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설치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주 쉽게 비교한다면은, 공항에서 들어갈 때 이제 여권 보잖아요. 여권이나 민증 보잖아요. 주민등록증. 그거 보는 게 파이어월이에요. IP 번호만 보는 거, IP 번호만. 그래서 IP 번호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권 같은 거 만약 위조해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좀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찾는 거. 그게 IDS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동 수상자 찾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방화벽에서 뭐 IP를 위조해서 들어온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하는 행위를 갖다 패턴을 한번 봐서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방화벽 앞쪽에, 내부 쪽에다 IDS를 설치를 하겠죠,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설명이 들어가서 이제 IDS를 정답으로 찾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방화벽은 한번 나왔었으니까 이 설명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라버는 파이어월 아니면은 방화벽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나다라, 대칭키 암호 시스템, 무결성, SET, 그 다음에 파이어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쓰시면은 얘가 이제 사정. 한글 명칭은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한글은 잘 안 써요, 이건. 그냥 SAT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뭐 기술고시나 뭐 공무원 쪽 문제에서도 그냥 지문으로 나와요, 얘가. 지문 나오는데 이게 정답이 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한글로 따로 쓰지는 않는데 뭐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 회사에서 만든 어떤 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을 써드릴까요, 한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냥. 대칭키 암호 시스템, 가번. 라번은 무결성. 다번이 SET. 네, 라번이 이제 방화벽, 파이어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점씩 들어간 것 같아요, 1점씩.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2번. 2번 이제 그 C 언어에서 기억 분류 지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장소 클래스라고 했죠.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래서 두 가지 클래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의 기억 니은 클래스에 해당하는 식별자를 나의 밑줄 친 A부터 G까지 있네요. 그죠? G에서 두 개씩 찾아서 써라. 그러니까 기억에도 두 개, 니은에도 두 개 써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기억 장소 클래스란 말을 썼는데 뭐 기억 장소 분류자라는 말을 쓰죠. 그죠? 여기부터 이제 C 언어에서 기억 장소 클래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역 변수. 두 번째가 정적 변수. 세 번째가 지역 변수 있고요. 네 번째가 레지스터 변수. 실제로 레지스터 변수는 잘 쓰이지 않고요. 실제 프로그램 봤을 때도 잘 나오진 않아요. 일단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쓰일 수 있는 애가 되고요. 프로그램 전체에서. 보통 이제 앞에 어떤 게 들어가진 않아요. 다른 게 들어가진 않고 위치가 여러분들 지금 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맨 위에 include가 있고 샵 include 그 다음에 뭐 long count 있고 그죠? static 캐릭터에서 패스워드 20개 있고 int bg까지 있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헤더 부분이에요. 헤더. 실제 C언에서는 헤드 부분이 헤드 부분에 선언된 변수가 전역 변수예요. 헤드 부분에 선언된 변수가 전역 변수. 근데 밑에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그 밑에부터는 위에 이제 헤드 부분 빼놓으면은 헤드 부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 몇 줄 있잖아요, 지금. 몇 줄이 있고, 그 항상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그 밑에 보면 어떤 이름이 있어요. 메인 해가지고,
메인 함수겠죠.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밑에 보면 뭐 bg라는 거 있잖아요. 또 int bg에서 밑에는 무조건 다 함수예요. 이제 뭐 100개가 있어도 다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만 뭐예요? 이게 헤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몸체고요. 메인이 찌어내서.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사용자가 만든 함수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함수예요. 이 밑에는 다 함수고 위만 헤드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선언된 변수가 있다면은 걔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그래요. 앞에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선언만 했다. 그럼 전역 변수고, 지금 이제 그 전역 변수 쓴 자리 헤드 부분을 보면은 롱 카운트라는 게 있고요. 요게 롱 카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이제 배열로 잡혀 있는데 20개가 앞에 스태틱이 있어요. 스태틱 캐릭터 패스워드 20개 이렇게 잡아내요. 그죠? 이제 헤드 부분에 요거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int bg 하고 괄호 열고 쇼트 하나 있네. 쇼트 이거 뭐 필요 없어요. 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다 이제 요 자리에 있죠. 얘네들은 다 요 자리에 있는 건데, 지금 얘가 이제 전역 변수, 이게 변수죠. 카운터라는 게 변수명인데 데이터 타입을 롱으로 잡은 거예요. 롱이라는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보면 이렇게 뭐 int 해가지고 뭐 a 잡잖아요. 이렇게. 그럼 a가 변수명이고 이게 이제 데이터형이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형을 못 쓴 거, 얘는 롱을 쓴 거예요. 롱이라는 데이터형이 있어요. 또 그 정수 쓸 때 쓰는 거 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쓴 거고, 이게 전역 변수예요. 왜냐면 이걸 선언했는데 이 앞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전역 변수. 그럼 봐보세요. 여기도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패스워드라는 애도 전역 변수예요. 그죠? 캐릭터 패스워드니까. 근데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스태틱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정적. 그죠? 여기서 쓰는 키워드가 스태틱이에요. 나머지는 다 있다고요. 전역 변수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얘는 오토. 근데 보통 생략해요. 얘는. 생략 가능.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코드에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코드에서 보는 건 주로 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앞으로 보는 건. 얘는 이제 문제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지금 문제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쓴 거고, 실제 코드에서 볼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전역 변수고. 그러니까 변수를, 코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변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패스워드라는 배열방 변수는 정적 변수가 되겠죠. 정적 변수. 그 이유는 앞에 스태틱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nt bg 한 다음에 뒤에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 이건 무조건 함수예요. 함수. 이건 사용자 정의 함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형. 선언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드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밑에 그 박스에 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돌리는 모습을 보려면은 어디를 먼저 봐요? 어디를 돌려야 돼요?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디를 돌려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돌리는 거죠. 여기를. 그죠? 그러니까 메인은 꼭 하나잖아요. C든 자바든 메인은 하나예요. 메인 함수는 하나인데 이런 사용자 정의는 많다고요. 한마디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다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메인 밑에다가 bg를 정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메인에서 bg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메인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메인 위에다가 밑에서 bg 선언해서 쓸 거니까 요거 있는 거 알아둬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메인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형만 써준 거죠. 원형만. 그리고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다시 써준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정의 구현 부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현하고 정의한 거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스태틱이에요. 가로처럼 보이는 거죠? 스태틱. 그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A는 전역 변수, B는 정적 변수인데 정적 변수만 나뉘어요. 외부 정적 변수와 내부 정적 변수 나뉘어요. 그죠? 정적 변수는 두 가지로 외부 정적 변수와 내부 정적 변수로 나뉘는데 이걸 어떤 기준을 보시면 되냐면은 내부 정적 변수는 어떤 함수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함수 안에 있는 거. 함수 내에 있는 게 내부 정적 변수예요. 내부 정적 변수. 함수 내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패스워드 20짜리 이 변수는 여기다 붙인다면은 내부 정적 변수예요? 외부 정적 변수예요? 얘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 헤드 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이건 함수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외부 정적 변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 내에 있는 것만 함수 내에다가 스태틱을 써서 손했으면 그게 내부 정적 변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비교하는 거는. 그죠? 얘는 외부 정적 변수. 정확히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부 정적 변수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int ma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main 함수 아니에요, 지금. 안에 봤더니 제일 처음에 쇼트에서 이제 스몰이 있는데 그건 제껴놓고 그 밑에 먼저 보시면 static int number라는 게 있어요. 이 number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 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내부 정적 변수. 그 다음에 short smal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지역 변수예요. short small이 지금 메인 안에 있는데 이게 지역 변수인데 지역 변수는 물론 앞에다가 오토를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오토. 근데 거의 이걸 생략해요. 거의 생략한다고 보시면 거의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거 여태까지 코드 보면서 저거 쓴 적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생략하고 쓰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어디에 있는 거? 함수 내부에 있는 함수 내부에 스태틱이 없는 변수. 스태틱이 없이 함수 내부에 사용된 변수는 다 지역 변수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요거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내에 자료 구조를 보면은 정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적인 영역이 있어요. 동적 영역이 스택이나 힙으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는 무조건 1로 들어가요. 절대 딴 데 안 들어가요. 정적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프로그램 제일 처음에 컴파일 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절대. 절대 죽지 않는데 지역 변수가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지역 변수가 스택에 들어가요. 스택.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죠? 이 공간은 그냥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거고 여기는 생겼다 없었다 하는 거. 그죠? 지역 변수가 스택에 들어가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봐보세요. 지금 뭐가 있었어요? 쇼트 스몰이 있었는데 이 쇼트도 이제 그냥 자료형이니까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인트랑 같은 자료형이에요. 데이터형. 한마디로 이제 이 롱 카운터 해가지고 전역 변수로 카운터를 선회했으면 카운터가 쓸 수 있는 범위는 프로그램 전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다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헤드에 넣는 거죠, 헤드에. 그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스몰은 지역 변수잖아요, 지역 변수. 이 지역만 쓸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스몰이라는 변수가 쓸 수 있는 지역은 메인 함수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못 쓰는 거,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이제 보시면은 쇼트 스몰이 지역 변수가 되고 스태틱 인트 넘버가 내부 정적 변수. 그 다음에 인트 bg는 뭐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죠, 그냥. 이건 상관없어요, 지금 변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쇼트 로긴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을 하나 쳐놓으시고
쇼트 로기는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의 성격은 우리가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를 본다면은 얘는 지역 변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쇼트 로긴에다가 매개 변수 써놓으시고 이 로긴이란 매개 변수도 어디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비지 안에서만. 그럼 얘도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개 변수도 그죠? 아니죠. 지역 변수.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 함수 안에서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리하면은 이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전역 변수 있고, 그죠? 정적 변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차피 둘 다 이제 정적 영역에 들어가는데 외부 정적 변수가 있고 함수 내에 있는 게 내부 정적 변수. 명칭만 아시면 돼요. 그죠? 명칭만 아시면 되고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 매개 변수 포함해서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 스태틱 없이요. 스태틱 있으면 일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건 다 지역 변수가 되고 레지스터 변수는 그냥 레지스터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CPU에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아예.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뭐 우리가 구조까지 따로 볼 필요는 없는데 이건 메모리고 이건 한마디로 주기억 장치고 진짜 많이 쓰는 변수는 CPU로 올리는 거예요. CPU가 있으면은 주기억 장치 있어서 이렇게 연동돼서 쓰이는 거잖아요. 데이터 받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변수니까 내가 여기다가 CPU에는 레지스터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기억 소자예요. 아주 작은 기억 소자. 거기다 집어넣어서 쓰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레지스터 변수예요. 레지스터 변수는 우리가 실제로 코드에서는 따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 밑에 이제 레지스터 int i라고 돼 있는 거, 이게 레지스터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기억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어가 선언된 블럭을 벗어나면 해당 메모리는 회수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여기도 스몰이 있었는데, 메인 돌 때 만들어졌다가 스택에 만들어졌다가, 메인 끝나면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역에서만 쓰는 거죠. 지역에서만. 그죠? 지역 변수는 그 지역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언된 블럭을 벗어나면 해당 메모리는 회수된다. 이거 자체가 지역 변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선언 시에 클래스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클래스는 뭐예요? 기억장소 클래스를 나타내는 예약어를 생략해도 된다. 생략해도 되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얘는 아예 없는 거고, 처음부터. 생략 가능한 건 얘밖에 없는 거죠. 오토 생략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럼 기억은 뭘 쓰라는 거예요? 지역 변수 써라 이 말이에요. 지역 변수. 그죠? 그럼 지역 변수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뭐 있었어요? 딱 눈에 띄는 게 C. 그죠? C 지역 변수고 D는 내부 정적 변수예요, 이거는. 그죠? 지역 변수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F죠, F. F도 지역 변수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에다 써야 되는 건 CF예요. CF. C, F.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기억이 지금 지역 변수 말하는 거고 지역 변수 쓰시면 안 되겠죠. 지금 나타내는 걸 제가 쓰는 거예요. 네? 2랑 지역? 2가 어디 있어요? 글씨가 적어서 한번. 2가 이제 그 int bg죠? 이건 사용자 정의 함수. 함수명이 함수명. 그러니까 변수랑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죠? 변수가 아니라 함수. G는 레지스터 변수. 앞에 레지스터 써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니은바티 뭐야 되냐면 외부 프로그램 파일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외부에서 참조가 가능한 건 전역 변수가 참조가 가능하거든요. 전역 변수.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거. 전역 변수 아까 위에서 봤던 게 A 있었어요. A. 그죠? A 있었고 B도 가능하겠죠. 외부 정적 변수니까. 그죠? 왜냐면 여기 기억되는 건 되거든요. 외부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A, B.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적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외부 참조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냐면은 봐보세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스콥이랑 라이프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콥이랑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스콥이랑 보통 스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용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사용 범위를 안 쓰고 스콥이라고 쓰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쓴 거예요. 사용 범위하고 라이프 타임이니까 이게 생존 기간이죠. 살아있는 기간. 이렇게 지역 변수는 이게 같다고요. 그죠? 왜냐면은 사용 범위 여기 아니죠. 살아있는 기간도 여기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전역 변수 똑같아요. 전역 변수도. 사용 범위도 여기지만 생존 기간도 이거잖아요. 그죠? 외부 정적 변수도 똑같아요. 외부 정적 변수도 사용 범위 이만큼인데 생존 기간도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내부 정적 변수가 여기 있었죠. 이거 지우고 여기 스태틱해서 뭐 인트 넘버가 있었는데 이건 내부 정적 변수잖아요, 지금. 그죠? 얘는 내부 정적 변수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용 범위는 내부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 함수 내부에서만. 더 이상 못 써요. 여기 안에서만. 근데 생존 기간은 전체 다예요, 이렇게. 이게 틀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생존 기간은 전체 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변수 중에서 사용 범위와 생존 기간이 틀린 거는 내부 정적 변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 정적 변수.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파일 말고 다른 파일이, 다른 소스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변수를 참조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데 얘를 참조할 수는 없죠. 얘는 여기서만 써야 되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사용 범위가 이 지역으로 한정되잖아요. 내부 정적 변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적 변수니까 다 써야지 해가지고 A, B, D죠, 이게 D. 이것까지 쓰면 안 되는 거, 이거. D는 아니에요, 절대. D는 들어가면 안 돼요. A, B만 들어가야 돼, A, B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정보 컴퓨터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감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한테도 이거 구분하는 건 나온 적 있거든요, 문제로. 상업정보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거 구분은 하나 알아놓으시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문제를. 그죠?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외부 정적 변수를 갖다가 외부 참조를 잘 하진 않아요. 근데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고, 원래는 전역 변수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쓴 변수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스 파일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A라는 소스 파일이고 C에서, 이건 B라는 소스 파일인데, 여기에서 저걸 쓰고 싶은 거예요. 카운트를. 그럼 얘는 따로 설정을 해요. 이스턴이라고 해가지고, 롱, 카운트. 이렇게 선언해서 쓰면은 저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한정되는 게, 전역 변수하고, 실제 이제 외부 정적 변수까지 갖다 잘 쓰진 않는데 얘도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되지만. 그죠? 그걸 갖다 문제를 낸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요 세 개 구분하는 거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걸 구분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 전역 변수랑 정적 변수랑 지역 변수 구분하는 거죠. 이것도 뭐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이거 써져 있으면 물론 무조건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큰 틀만 일단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일단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정답은 요걸로 보시면 돼요. CF랑 A,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2회 있는데, 1번은 이게 2002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상업정보에. 여러분들 기출문제고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셔야 되고. 근데 사실 롬을 갖다 쭉 나눴는데 롬보다는 지금 문제로 나온다면 램을 나눠서 낼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램을. 지금 이제 롬을 갖다 쭉 나눴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이제 엑셀도 한번 이건 뭐 문제 푸는 거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잠깐 쉬었다 올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